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서 준비한 주제는 좀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평상시에 뭐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고양이들한테 안 좋은 방향제, 뭐 룸스프레이, 디퓨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룸스프레이를 쓰고요. 병원에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룸스프레이를 써요. 진료실은 저희가 룸스프레이 못 써요. 고양이들이 향에 예민하다 보니까 좀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고양이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염려스러워서 펠리에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 페로몬 그것만 꽂아놓는 편인데 간혹 이제 난감할 때는 있어요. 이제 연초를 피시는 분들이 이제 진료 받으러 왔다가 가거나 아니면 너무 좀 향수를 진하게 쓰신 분들이 왔다 가면은 물론 향수는 좀 그래도 좋은 향이 남아있긴 한데 잔향이 이게 담배 냄새 잔향은 되게 좀 역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진료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어서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스태프들이 물어보거든요. 아, 방향제를 좀 뿌릴까요? 근데 이제 저희는 환기를 시키는 편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가 이제 미뤄지는 거죠, 조금. 근데 집에서 있다 보면 당연히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거 써도 안 되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고 어떤 거 쓰면 되고 어떤 거는 쓰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방향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인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연기 나게 하는 거. 근데 저도 인센트를 몇 번 썼는데 저는 제가 있는 방이 넓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불난 거 같은 거야. 그런 경험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룸스프레이죠. 포프리라고 이제 꽃을 말려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이제 방향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오일로 하면 포프리 오일로 이제 담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석고 방향제라고 해가지고 토기 같은 거 이제 구워서 하는 방향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것도 있고 방 안에서 쓰는 건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양이들은 이제 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에서 써도 되는 것들, 유의점,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나요? 사람들이 몸에 바르는 거? 혹시 쓰시는 분들 여기다 댓글 얼마나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나? 왜냐면 에센셜 오일에 보통 향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르거나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한테 장기간 노출됐을 때 유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퓨저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향이 번져나가는 것들은 VOC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는 화학 성분들 향이 있는 것들 이제 VOC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양이나 노출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막 즉각적으로 이게 막 독약이어가지고 조금만 노출돼도 뭐 고양이가 갑자기 뭐 무지개다리를 걷는다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장기간 노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오일 중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꽃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독성 있는 이제 오일류는 튤립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타이거 릴리, 뭐 아이리스라던가, 뭐 포인세티아, 뭐 치자나무, 수선화 아마 이런 정도의 향을 만드는 것들은 고양이한테 이제 독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독성이 있을 때 이게 증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핥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퓨저통을 담아놨어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오일이 뿌려졌고 그걸 핥아 먹거나 이럴 때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구토나 설사 증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간혹 이제 장기간 노출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뭐 눈곱이 자주 낀다던가 콧물이 자주 흐른다던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을 가볍게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노출돼서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나는 정말 써야겠다, 오일도 써야 되고 뭐 디퓨저도 써야 되고 했을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의외로 뭐 자스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자스민도 많이 쓰지 않나요? 자스민은 뭐 괜찮고요. 자스민, 그 다음에 장미향, 뭐 세이지향, 시나몬 향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바질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시더우드나 로즈마리 향도 고양이한테는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히비스커스라던가 뭐 백리향 이러한 것들은
조금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간혹 이제 페퍼민트 향도 고양이한테 해롭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예전에 ASPCA라고 그 사이트 안내해드린 적이 있어요. ASPCA에서는 이게 페퍼민트 향은 고양이한테 유해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 페퍼민트 뭐 오일이라든 페퍼민트 향은 뭐 마음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체제 들어가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앱을 구동시키시게 되면은 강아지, 고양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러한 향들도 싫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다 기억했다가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고양이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서 보통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거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로 이제 잘 청결 관리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카페 이렇게 조각 카페 이렇게 붙여서 많이 사시지 않으세요? 그런 데라던가 이런 데 조금 지저분하거나 향이 좀 불쾌한 향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베이킹 소다를 쓰는 것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나몬 스틱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방향 효과도 있고 공기를 좀 상쾌하게 하는데, 특유의 향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내추럴 오일 같은 것들을 그냥 오일 버너 같은 데 넣어서 뭐 바닐라 향이라던가 바닐라라던가 아니면 라벤더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양이한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일 버너를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 근데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놓고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어떤 향이나 어떤 것들을 쓰는 게 고양이한테 안전하고 괜찮을까, 좋은 냄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